네, 안녕하세요. 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수 7회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전체적인 문항들 좀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었던 문항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7회차 같은 경우는 뭐 화장문까지는 평이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에서 21번 같은 경우는 20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위 안에 역시나 들어갔던 문항인데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때 요거는 뭐 따로 수업까지는 진행 안 할 텐데 일단 요거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세요. 보면 6문제 세트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지문이 길어질 거고 얘는 사실 6문제 세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반 페이지가 넘어가는 지문이니까 구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유형은 지문이 있을 때, 네, 지문이 지금 이렇게 반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반 하고서도 옆에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이 되면 하나의 제재로만 내용을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제재를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융합 지문일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쪽은 요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한쪽은 네,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 이들이 같이 섞이는 형태로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네,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베이스로 많이 얘기를 했었던 지문의 유형인데 앞에 서두에서 내용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문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들을 갑자기 베이스로 까는 거죠. 네. 그래서 쭉 설명들을 쭉 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잊고 있을 때쯤 다시 네, 이 질문 전체 내용들을 끌고 와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받는 거지. 베이스 얘기들을. 그래서 답변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네, 요런 형태가 두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가 6문항이고, 그 다음에 지문이 사실은 이렇게 빽빽히 다 채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페이지 가까이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부담 느끼지 말라고요. 어차피 반으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지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네, 앞에서 인문 지문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크게 은유에 대한 개념, 비교이론과 치환이론 이야기를 하는데 은유를 직유나 축자적 표현으로 바꿔도 의미 손실이 안 된다. 핵심은 이거거든요. 의미 손실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라고 해서 여기서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치? 네. 자, 보시면 막스 블랙에 따르면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에 초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떤 개념, 그리고 앞의 내용들과 어떻게 또 반대가 되면서 내용들 또는 얼마나 비슷하면서 뭐가 구체화됐을까라는 것들을 잡아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은유를 직유로 바꾸어도 라는 표현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은유를 직유나 축자적 표현으로 바꾸면 이라고 해서 그쵸, 이게 그대로 나오고 의미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반대된 거 보이죠? 그치?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예시야. 앞에 했던 얘기를 반복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 지금 이제 크게 보자면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또 여기 필기를 가져오자면 이런 식인 거죠. 지금 크게 개념들을 1문단에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2문단에서는 이 얘기를 반박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블랙이라는 사람의 견해가 제시가 됐었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하면서 예시가 지금 나온 거라고요. 그치? 이 문단의 구조는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 와중에 여기에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플러스 알파로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네, 지금 보시면 상호작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유사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은유를 직유로 바꿔도 의미 손실이 없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면 아니다. 은유로 바꾼 순간 은유를 직유로 바꾸면 분명히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근데 왜냐면 둘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끼친 애들이어서 즉 여기서는 이렇게 지으면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직유로 풀어냈을 때는 당연히 의미 차이가 생긴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가 산문단으로 지금 가시면 여기에서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분명히 또 앞에 내용들과 또 바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문단과 대조가 될 수도 있지만 앞에 내용 전체와 아닌데 라고 해서 갑자기 은유지규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를 다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바로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레이코프와 존스는 블랙과 달리라고 했지. 그지? 예. 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는 여기 한정인 거예요. 이렇게 대조하겠다. 그죠? 이문단과 삼문단을 대조하겠다라고 해서 잡아가면서 보니까 뭐래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 잡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실제로는 예, 요렇게는 가능한데 이건 안 된다. 나는 이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해. 라는 거죠. 일방향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놓고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장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예시로 역시 구체화 시켜줘.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해가지고 쭉 나와요. 쭉 이렇게 괄호를 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디테일하게 가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또한이라고 했으니 첫 번째 이유는 1에서 일방향이고요.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바꾸는 게 가능한 경우에도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X가 아니라 가능하다 치자. 나는 이거 가능하다고 본다. 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러면 얘랑 공통점이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 라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돼도 얘하고는 달라. 라는 의미인 거야. 얘는 이 둘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둘이 의미가 똑같지만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근데 얘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 치더라도 방향성은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쭉 나오고 강조를 하다가 만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누구 의견이야? 은유가 두 관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는 거. 이건 여기 있었잖아. 그치? 즉 이문단 얘기가 이어서 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박하는 거. 그치? 이문단 얘기를 가져와서 만약에 그렇게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거라면 이런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지 않았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일방향이라고 생각해 라는 입장이라고. 알겠지?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는 근데 이제 요거인 거죠. 이러한 입장 차이도 불구하고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러한이라고 해서 요약한 거고 이러한이 뭔데? 얘네들 전체다. 그치?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은유가 이거는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통점. 이들 전체의 지금 공통점이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은유가 일단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데는 필수적이다. 그치? 그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은 대표적인 게 홀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문단도 역시 예, 얘네들은 이제 요약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문장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럼 지문이 끝났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아직도 안 끝난 게 여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라고 했어. 근데 이거 예를 들어도 역시 뭐겠습니까? 네, 여기 지금 예를 들어 했으면 여기는 앞문단에 대한 즉 여기 사문단에 대한 얘기 구체화죠. 그치? 구체화된 예시예요. 시험에 내겠어? 엄청 잘 내고 당연히 이 부분은 보기 문제로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자, 이런 얘기들인데 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자, 분명히 20번처럼 나와요. 20번을 먼저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읽는 거지. 보면 열과 관련된 형상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봐.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라고 해서. 근데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은유를 도입했다라고 했어. 그럼 뭡니까? 네. 앞에 했던 얘기에 대한 예시다. 즉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은유를 가져온 거고 즉 물질에 열을 가하는 과정과 액체를 담는 익숙한 과정을 서로 비유해서 가져가겠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빈민은 흑인이다 이런 비유들처럼 얘네들이 서로한테 어떻게 영향을 갖는지. 그럼 이거 지문 읽을 때도 역시 하나는 물질에 열을 가하는 과정으로, 그죠? 원관념으로는 물질에 열을 가하는 장면, 과정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관념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게 액체를 용기에 담는 과정을 서로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돼? 매칭하면서 읽는 거죠. 비유들을.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었어요. 여긴 틀릴 수 없는 문제야.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지금 명확하게 안 했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쭉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체화된 거. 이거는 하나하나 다 잡아야 돼요. 꺽쇠 다 꺽쇠야. 그러다가 결론은 은유를 통해 얻은 이러한 가정은 했어요. 네, 여기 쫙 제대로 읽으시면 되고, 이건 열량과 열용량이라는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라고 했어. 이해했죠, 그치? 그 다음 이게 첫 번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매칭해 가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탐구의 방향을 줄 수도 있다,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걸 가지고, 네, 그러면 그래, 용기에 물을 담는 거랑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능하다면 얘도 되겠지라는 아이디어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리고 증명이 되면 그거 입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보자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쭉 얘기를 한 거고, 나오네요. 이와 비슷한 일이 열 현상에도 라고 했어. 그럼 요 앞까지 내용이 뭐였겠어? 역시 다 요 얘기였겠죠. 네, 액체에다가 용기에다가 담는 얘기들을 쭉 한 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열 현상에서도 나타나는지를 탐구 과제로 잡았는데, 실제로 이런 은유의 안내를 받아서 성공했대요.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물론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라도 큰 흐름 맥락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읽어야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단면적이 클수록 이런 식인 거지. 단면적이 클수록 액체 높이가 낮아진다 이랬어요. 물론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동일한 불의 색이 뭐 시간 가열을 했을 때 물질의 종류나 양이 달라지면 온도가 달라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 얘기를 했는데, 봐봐. 근데 체크하고 막 별표했을 거야, 그치? 왜냐면 선생님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것들 다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비례 원비례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냐고. 아니잖아, 그치? 이거 아니에요. 이해해보면, 또 이해해보려고 하면 별게 아니야, 그죠? 단면적이 넓어, 단면적이 커요. 그럼 이제 넓게 차지하는 거, 그럼 높이는 낮아지잖아, 당연히. 같은 액체여도, 그치? 근데 얘가 좁아, 그럼 높이 높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같은 양의 열을 가하더라도 라고 해서 연용량과 온도와의 관계를 그렇게 봐달래요. 봐줘 좀. 연용량이 클수록은 단면적이 큰 거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높이 낮아지는 것처럼 온도 낮아지는 거야 라는 얘기라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래? 이번엔 이 아이디어 또 역시 먼저 들어갔는데, 두 번째 것도, 이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봤더니 뭐래? 높이가 달라요, 액체가, 그죠? 예. 하나 높고 하나 낮아. 근데 얘네가 평형을 이루려면 높은 애는 내려와야 되고 낮은 애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형을 맞출 거 아니야, 서로들. 그걸 똑같이 해보자, 열현상에서도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뭐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액체 양과 상관없이라는 말을 하죠. 상관없이 높이가 서로 같아진다고, 그치? 네, 높은 쪽에 내려오고 낮은 쪽 올라가서. 근데 생각해봐봐, 액체 양과 상관없이라는 말을, 이런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엄청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치? 그래, 결국에는 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 역시 높이가 평형을 맞추는 것처럼 온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지? 온도가 서로 높은 쪽에서, 그죠? 액체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듯이, 그지? 네. 그래 놓고 이렇게 평행 맞추듯이 온도도 어떻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예, 지금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열량이 많은 T에서 열량이 적은 S라고 했어. 이상하잖아. 그죠? 네. 지금 열량이 아니고 온도라니까요. 매칭했던 것은. 액체 양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액체 양과 대응되던 애는 열량이에요. 그치? 이거 틀렸는데 이것부터 동그라미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야. 당연히 틀리죠. 그리고 이제 정답을 보자면 5번은 S하고 T를 봤는데 50도가 됐대요. 그럼 얘는 플러스 10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30이 됐잖아. 그래서 평행을 맞췄어. 열 용량은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지금 높이 변화가 더 작았던 애가 열 용량이 더 큰 거잖아요. 그지? 얘가 3배 정도나 크네요. 그지? 그럼 S가 더 크고 단면적 다르다니까. 여기 S를 가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열 용량이 크니까 오래 걸리죠. 맞지? 이해했어? 요렇게 5번. 이해했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기술은 선생님이 좀 더 꼼꼼히 해줄 거야. 이건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었잖아. 너무. 그치?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얘는 주의할 점은 이거 여기 예문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했을 때 인생의 함의가 훨씬 더 크잖아. 원관념의 함의가 더 크다는 얘긴데 얘 보조관념인데 보조관념의 함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던 거니까 틀리지 마 제대로만 읽으면 맞출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난소공은 선생님이 이제 그 중요도 보셨죠? 네, 중요도 강의 연결해서 보세요. 아직도 EBS 정리 잘 못하겠다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들도 좀 해놨으니까 라이브 하면서 그거 연결해서 보셔도 좋은데 거기에서 A뿔로 났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수능에는 출제가 되는 작품이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얘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너무 쉬운 작품이거든요. 난소공 모르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죠? 네,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근데, 그리고 14년도 수능에도 나왔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야 된다면, 형식이라도 어렵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시나리오 형태를 같이 내는 거는 공통점 차이점을 또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리 쉬운 작품도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그래서 실제로도 오답은 5위 안에, 물론 얘는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가한 나에 대한 이야기긴 하지만, 얘는 그냥 팩트체크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부담을 많이 느끼고, 문제도 늘어나게 되고, 지문에 대해서도 많이 틀리게 되거든. 그거 잘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많이 틀렸습니다. 그거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추천하는 게 22번 별표예요. 서술상의 특징. 왜냐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야. 여기 서술자가 다르고요. 여기 서술자가 달라요. 파트별로,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가면서 보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제발 네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봐주세요. 그대로. 문학은 뭔가를 개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틀려요. 알겠지? 나와 있는 대로. 네 어머니라도 여기 사는 얘긴 듣지 못할 거다. 이 말은 와이프를 위해서 그런 거야? 싫어서 그런 거야? 를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아내가 알길 바라지는 않는 거야. 이건 분명하잖아. 그치? 이거 가지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 네, 이 정도는 좀 잘 봐두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시나리오 문제 또 이런 거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보기 문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네? 네, 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원색몽유록도 중요해요. 근데 원색몽유록은 크게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일단 환문구조잖아요. 근데 환문구조이면서 얘가 몽유록계 소설이거든요. 근데 몽유록계 소설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몽자류하고 좀 달라요. 몽자류가 구운몽 같은 애고 몽유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몽유록계 소설인 건데 구운몽은 자아가 맨날 바뀌어. 그치? 네. 꿈이랑 현실이랑 성진이랑 양소유랑 해서 자아가 바뀌잖아. 그리고 그것이 거기 그 현실의 삶과 이 꿈의 삶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걔는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인생 살아봤더니 별게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인생무상이 주제인 거거든. 근데 몽유롭게 소설은 좀 달라요. 몽유롭게 소설은 자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여기 지금 꿈으로 가는데 그죠? 잠들었다 이래서 근데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끊으면서 읽거든요. 장면들 바뀔 때. 예, 그래서 이때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하면 오케이 여기서 또 끊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자아가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럼 얘는 주제가 완전히 달라져. 뭐겠어? 네, 현실 비판이에요. 왜냐면 현실에서 되지 않았던 게 꿈에서는 가능하더라 라는 게 나오거든. 꿈에서 가능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왜 현실에선 그게 안 됐을까라는 거에 대한 좌절이나 울분 이런 게 더 커지게 되겠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장미 이것도 이거 선생님이 역시 그 문학 중요도 네, 최종 정리 그 라이브 강의에서 미의식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 꼭 찾아서 같이 연결해서 봐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미의식, 비장미는 요약하면 이상은 추구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좌절돼서 나오는 미의식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네, 요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31, 34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술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 춘설유감도 나오면 땡큐죠 뭐. 예, 한시는 이게 원문이거든. 이렇게만 써 있었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로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외물과 상관없이 어쨌건 나는 이 현실을 극복할 때라는 의지가 있다. 요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많이 어렵게는 보이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그래도 풀만한 내용들이긴 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이셨겠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만 하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고 이런 거였나? 라고 이해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걸 틀린 거 가지고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실제로 오답률 1위는 근데 의외로 40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2위가 41번이고 3위가 39번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사실상 얘 제외하면 4문제짜리인데 이 안에서 오답률 5위 안에 3문제나 있다는 거는 그냥 지문 버린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죠. 보면 얘는 못 건드리는 거 괜찮아. 시험장에서 얘 못 건드렸을 수 있어. 근데 이걸 틀렸다는 건 그리고 얘가 답이 5번인데 이거를 못 찾아냈다라는 건 이 지문을 아예 이해를 못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적어도 무슨 얘기들인지가 파악이 됐어야 이거라도 접근할 여지는 있었던 거고 근데 이거를 틀렸다? 그리고 앞에 애들도 틀렸다? 근데 이것까지 욕심내는 건 나는 지금 시점에서 완전 비춥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다 맞추면 97점이고요. 97점이면 아마 올해 수능에서 1컷이 이변이 없는 한 나오지 않을까요? 1컷 이상으로는. 그러니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나머지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 다만 이것 때문에 전체들을 다 쫄아가지고 얘네들까지 다 날릴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할 수 있어. 알겠지? 예,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진한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1문단 보시면 내용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지금 보시면 자, 네,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별게 없다고요. 1문단은 너무 내용들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특히 기술 지문은 앞부분에서 정보를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얘가 방향성을 주지 않나요. 지금 1문단에선 방향성을 주지 않아. 하지만 줬죠. 기계학습은 이런 거야. 그치? 근데 이 기계학습을 구현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하면 이게 진짜 메인이잖아. 난 이거 얘기하고 싶었고 의사결정 나무요. 얘는 이렇게 된 알고리즘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따라가 봐. 의사결정 나무는 해서 정의가 쭉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얘는 했을 때 일단 얘 크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거는 잡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향은 아직 안 나왔죠. 그냥 이게 이런 거다 라는 것만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이제 제시가 되냐. 특히 이럴 때는 2문단, 3문단에서 방향성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기부터 잡아가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뭐야? 2문단이 전체가 다 여기에 대한 예시예요. 그쵸? 그냥 이 부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읽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여기 5월이잖아. 즉 1번이거나 2번인 알고리즘이다라고 한 거야. 그게 잡힌 상태에서 뭘 읽어야지 그냥 쭉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쓱쓱쓱 들어오는 친구면 어떤 문제를 풀어도 그 친구는 95점 이상이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친구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의사결정 나무는 뭐 하는 애냐면 여기 나오죠. 동질적인 클래스로 묶는 거. 동질적인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 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임의의 데이터가 있으면 얘가 어떤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지 예측하는 데 적합한 알고리즘이래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 그대로 의사결정인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래서 분류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포함되는 부분들을 얘는 이쪽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이쪽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라는 걸 잡아주는 거래. 알겠지? 그리고 갔어요. 이 문단에서 이러이러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든대요. 이러이러한 중요하죠. 봤더니 타이타닉호 승객들이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 어떤 것들이 생존 사망에 영향을 줬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엄청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클래스. 어디 있었어요? 앞에. 그죠? 이 얘기 받았잖아. 즉 어떤 하나의 클래스로 묶고 하나의 클래스로 묶는데 그것이 여기서 예시는 사망과 생존으로 이해를 하면 된대요. 사망의 클래스냐 생존의 클래스냐. 그치?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얘네들 클래스에 영향을 주는 속성들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성에는 이런 여러 속성들을 가지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별을 해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승객을 분할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성을 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지, 그지? 네, 그렇게 가시고 그러면서 3문단부터 이 얘기를 어떻게 구체화해요. 그죠? 이걸 가지고 구체화하기 시작했어. 의사결정 나무, 그지?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야. 봤더니만. 그럼 일단 개념들은 쭉 봐요. 예,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림은 먼저 보지 마시고, 의사결정 나무는 그림처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줬을 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줄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잎이구나. 예,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럴 때 이제 위에 있는 애를 부모라고 하고 밑에를 자식으로 한대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잖아. 주목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다시 가져가야지. 그죠? 네. 노드의 분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엔트로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정보 획득량이 있다라고 했어요. 즉,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문 전체 구조는 지금은 필기는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1문단 같은 경우는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한 거야. 그죠? 의사결정 나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줬어요. 2문단에서. 그치? 그리고 3문단에서부터는 이걸 가지고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가 조건을 준 거야. 그러면서 이때 말이야. 이 노드라는 개념들을 구체화했는데 이때 분기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는 다시 이렇게 두 개가 나뉘게 된다. 그래서 엔트로피와 정보 획득량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문 구조가 끝났어요. 왜? 이게 3문단이고요. 그치? 이게 5문단이잖아.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구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여기 나왔었던 의사 결정 나무라는 개념을 빼놓고 왜 이것만 이러고 있는 거야? 네모하고 꺽쇠하고 왜 이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치? 이게 돼야 돼요. 알겠어? 그거 잡으면 돼. 지금부터는 그걸로 독해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거고 그게 시험장에서 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알겠지? 그래서 한번 뭐 지금 시점에서 방법을 바꾸는 거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이 지문을 아예 못 건드렸던 친구라면 따라해 보세요. 알겠지? 할 수 있어. 아마 이거 못 건드린 친구 너무 많았을 거야. 쫄지 마. 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 자, 보시면 일단 엔트로피부터 갑니다. 그죠? 기억부터 가요. 엔트로피는 이런 거야 라고. 근데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 이랬어요. 근데 너는 얘를 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 얘 분명히 클래스라는 얘기를 써줬잖아. 그치? 클래스 어디 있었어? 여기 동절적 클래스. 그럼 이 얘기를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근데 그랬을 때 이 문단의 클래스 여기 있잖아. 사망 혹은 생존. 네, 이거 이렇게 가야죠. 이해했지? 그치? 네.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을 알아냈을 때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클래스에 대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사망 혹은 생존이냐라는 클래스를 생각해 가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조건이 있었어요. 0에서 1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쭉 해서 하나의 집합에서 이러이러할 때 가장 크고 이랬어. 선생님 얘기했죠. 항상 무엇뭐 할 때 라는 조건만 있으면 1번이야. if죠. 네, if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f 2번이네. 네, 이럴 때 가장 작다. 그럼 크고 작다는 이미 표시가 됐어야 되지, 그지? 네. 그리고 나서 예시가 반복이 또 됐네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이것도 설명해 볼게요. 자, 별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자, 먼저 엔트로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네, 3번 필요 없고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하나는 1대1, 2일 때 엔트로피가 가장 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뭐래? 어느 한쪽의 클래스인 데이터만 있을 때는 한쪽만 있고 나머지 없어. 이럴 때는 엔트로피가 가장 작대요. 밖에 안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해줘요. 1대1일 때가 언제냐면 승객 전체 생존율이 50%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엔트로피가 1이 되더라 라는 얘기들 해서 쭉 보여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야?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나무가 찾는 엔트로피는 1번이요 2번이요? 엔트로피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 생각을 해야지. 높은 걸 찾는 거야 낮은 걸 찾는 거야? 생존이에요? 사망이에요? 라고 묻는 게 의사결정 나무예요. 근데 아니 생존인지 사망인지 그냥 1대1이에요 라는 건 의미 없는 데이터죠. 엔트로피가 1이 나오는 건 제일 안 좋은 데이터인 거예요. 어느 한쪽의 클래스만 나와서 하나를 몰라도 얘는 생존 쪽에 가까워요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얘가 아까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며. 그러니까 0에 가까운 애가 제일 좋은 애예요. 이 클래스를 결정 지을 수 있어. 그 얘기를 쭉 한 거야. 그리고 클래스가 3개 이상일 때는 1도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0에 가까운 게 제일 좋은 거다. 그치? 그거 됐지?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볼게요. 알겠지? 이 필기를 계속 연결해서 볼 거야. 왜냐면 정보획득량도 그냥 가면 안 되거든. 자, 얘, 니은. 얘는 에서 쭉 나왔어. 근데 나는 이 방식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 식이 결국에는 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이전에서 분기 이후를 빼는데 즉 이라고 해서 이것도 또 이 관계에서 여기를 대응되는 걸 찾고 이 엔트로피에 각각 가중치를 또 곱해서 합한 값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알겠어. 그게 이제 이걸 보면 알겠죠. 그치? 분기 이전의 애에서 분기 이후의 애들은 가중치를 각각 곱해가지고 더해서 이제 빼라 가. 근데 덧셈뺄셈이 이렇게 섞여있는 애들을 굳이 이렇게 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나는 이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되진 않고요. 이런 애들이었으면 이렇게 식을 써줬을 거고
말로 풀어서 내는 게 좋은 애들은 나누기 같은 거. 그래서 앞에 과학식을 차라리 그렇게 내주는 게 나는 더 맞았다고 봐요. 나누기를 직접 써주는 것보다 분수로 내거나 아니면 그냥 무엇으로 나눈 값 또는 무엇 대비 무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글로 풀어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나누기거든.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어. 그죠? 어쨌건 이해는 했지? 부모 노드는 이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방식으로 분기가 된다라고 했어. 부모가 여기고 그 다음에 자식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내려온 애들이. 그죠? 근데 이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이 뭐야? 정보획득량이에요. 이게 제일 큰 값으로 분기한대요. 가장 크게 나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가중치는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정의가 이 앞에서 니은에서 바로 나왔던 정의가 뭐예요? 분기에 의한 엔트로피의 감소량을 의미하는 정보획득량이다라고 했잖아요. 정보획득량의 정의가 있었어. 뭐래? 엔트로피의 감소량. 엄청 중요하다. 그치? 왜? 앞에 얘기들을 받아왔고요. 그치? 그 말은 이 정보 획득량만 따로 빼서 보자면 얘는 엔트로피와 정보 획득량은 반비례인 거죠. 그치? 왜? 정보 획득량의 정의가 이거면 엔트로피 감소량도 크다는 건데 정보 획득량이 크다면 그러면 감소량이 큰 거니까 엔트로피의 값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해했어? 그 얘기지. 나 같으면 시험에서 한 문제만 내야 된다. 얘네들은 한 문제씩 안 내고 얘네들은 결국 둘 다 냈지만 한 문제씩 내야 된다. 한 문제만 내야 된다라고 하면 얘를 내줘.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재진술했죠. 재정의가 들어갔죠.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끌고 와서 정보획득량을 설명했어. 그러면 얘만 물어봐도 엔트로피에 대해서 같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해했지? 즉 여기서의 목표는 엔트로피를 아까 제일 줄이는 게 목표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제일 줄이는 게 좋다면서요. 0에 가까운 거. 그러면 엔트로피 감소량은 커야 할 거고 엔트로피 값이 작아야 되니까 정보획득량은 커야 하죠. 이 얘기가 5번이잖아. 근데 틀리면 어떡해? 의사결정나무는 주어진 데이터를 엔트로피가 작은 집합들로 분류하기 위해서 정보획득량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분류 기준을 선택한다. 이해됐지? 이게 돼야 돼. 여기는 쭉 예시였던 거고요. 만약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정보획득량보다 크다면 해서 근데 이제 결론인 거죠. 얘네들은 이제 다 해보니 속성들이 1, 2, 3 이런 애들 다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크네. 정보획득량. 네, 얘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얘를 전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는 근데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계속 분기하는 거를 끝까지 가게 되면 0이 도달할 때까지 안 멈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죠? 0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정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일정 수치 이하의 엔트로피가 나올 때는 더 이상 분기하지 않는 정도로 맞춰서 효율성도 같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완한 부분이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정도를 평가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 라고 한 겁니다. 이해했어? 이해했죠? 그지? 네, 그렇게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41번 할 때 또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보는 거였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가중치를 합반값했는데 왜냐면 얘는 왜 항상 1이냐면 여기 나왔잖아. 가중치들을 계산이 나오지만 자식 노드의 개수를 부모 노드의 데이트 개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을 다 더하면 얘네들이
부모노드에서 나뉘어진 값들이니까 걔네들 다 더하면 결국 1이죠. 그치? 네, 그 얘기한 겁니다. 뭐 어려운 것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1번도 마찬가지야. 입노드들의 승객들은 했는데 EP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죠? 얘도 EP예요. 더 이상 분기가 더 이상 분기되지 않는 것들은 EP라며? 그래, 걔네들. 근데 어떻게 모두 동일해, 속성이. 그치? 틀렸잖아. 그죠? 그 얘기였습니다. 여기도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공식은 했는데 엔트로피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고 했지 엔트로피를 계산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니은이 크다는 것도 지금 정보획 등량이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엔트로피가 작을 텐데 엔트로피 합도 작아야죠. 그치? 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인과가 틀린 거야. 엔트로피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데이터 집합을 정보획 등량이 크게 발생하도록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정보획 등량이 크면 그러면 엔트로피의 감소량도 크다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틀린 거고 얘 모든이라는 표현 설명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틀리지 마. 그치? 네, 이렇게 봐두시고 41번 포기한 친구들은 진짜 별거 아니었거든요. 네, 여기 한번 같이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아예 여기다가 옆에다가 써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 그치? 근데 성별 및 나이가 20살 이하인지 여부가 사람들이 SNS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 즉, 속성이 여기서의 속성이 성별과 나이였던 거죠. 이해했지? 그리고 속성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같이 써있긴 하지만 속성에 따라서 지금 SNS 앱을 선택하는 걸 고르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클래스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클래스. 근데 지금 클래스를 보니 얘는 클래스가 우리는 생존 사망만 봤었는데 지금 3개예요. I하고 T하고 F요. 그러면 얘는 1을 넘어가겠지. 그치?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알겠어? 응. 그리고 성별 나이로 했고 여기는 아마 지금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바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자, 뿌리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이가 그죠? 네. 예쁘게 좀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쁘지? 네. 여기는 20살 이하고요. 여긴 20살 넘는 거. 여긴 남자고 여긴 여자입니다. 그럼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해보면 여기 지금 편의상 1, 2, 3, 4, 5, 6으로 한번 해보죠. 네, 1, 2, 3, 4, 5, 6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살 이하는 지금 나이만 먼저 보는 거야? 나이만 먼저 보면 20살 이하는 어디 있어요? 1번 맞습니까? 맞아요. 그치? 그리고 2번은 25살이니까 안 되네요. 2번은 여기. 그 다음에 3번도 네, 넘고 4번도 넘어요. 그죠? 네, 그럼 그렇게 분류하세요. 지금 아이고 펜이 여기 있다. 여기가 2번, 3번, 4번. 그치? 그리고 얘는 1번 하고 5번하고 6번이에요. 보이죠? 네,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분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알아내려는 게 뭐야? SNS 앱을 뭘 쓰는지야. 근데 지금 1번하고 5번하고 6번을 봤더니만 다 I를 쓰던 거죠. 그치? 지금 얘네가 쓰는 게 다 I잖아. 그럼 이제 엔트로피가 없는 거지. 아니? 엔트로피가 0인 거죠. 더 이상 분기할 필요가 없어요. 분기 안 했잖아. 그치? 더 이상 알아볼 게 없어. 조건이 없어. 끝. 클래스 I로 땡땡땡. 됐죠? 됐어? 근데 여기는 좀 달랐던 거야. 여기는 지금 보니까 요렇네요.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T고 4번도 T지만 녹색으로 하자. 3번은 F잖아.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나눠본 거야. 여기서 안 끝나서. 네. 그래 다시 나눠봤어요. 봤더니만 남자를 봤더니 남자 어디 있어? 3번이네요. 그치? 네. 근데 3번은 F야.
근데 여자는 T야. 얘도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분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더 이상 분기할 필요가 없어요. 됐어. 그치? 그럼 여기도 엔트로피 이제 다 0 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입노드들의 엔트로피는 모두 0이죠. 얘도 0이고. 왜? 얘는 지금 F로 끝났고 T로 끝났으니까 여기도 0이야. 그치? 2번은 자, 뿌리 노드, 자식 노드들의 엔트로피는 해서 그거는 아까 계산했던 거 요거 쓰라는 건데 여기 나오잖아요. 뿌리 노드의 엔트로피가 알파고, 그치? 그리고 클래스 2개만 있는 애들의 집합 이렇게 해서 보란 얘긴데 여기는 지금 하나였고 여긴 2개였어요. 그치? 1대2나 2대1이나 이럴 때는 엔트로피 뭐래? 베타래. 그죠? 그러니까 0하고 베타. 그치?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했고, 그치? 그럼 이제 3번과 5번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이거 똑같이 계산해보란 소리인데, 어렵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일단, 이거 뭐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면, 3번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네, 지금 3번 선지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정보획득량 계산이 알파에서 왜냐면 아까 본문이 여기 1이었지만 이건 아까 뿌리노드가 1이라고 했거든. 여긴 지금 뿌리노드가 알파예요. 그치? 그럼 알파에서 얘네들 값을 가야 되잖아. 그치? 0.8m, 0.5W를 더해서 가면 돼. 근데 여기 엔트로피 0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하고 싶었으나 0.5 곱하기 왜냐면 6개 중에 3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0.5에다가 곱하기 0이 된 거예요. 가중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 22하고 그리고 이쪽은 0.5에다가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1대2가 있어서 베타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베타.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0에다가 0.5 베타를 더해서 빼면 알파에서 0.5 베타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틀렸어. 이게 아니고요. 0.5 베타를 빼야 돼. 이해했지? 얘는 성별로 분할을 해보래.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어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기준을 다르게 해보란 거야. 이번에는 어디부터 해보라고? 여기부터. 지금까지 이 그림은 이걸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란 소리지. 남녀로 가란 소리예요. 처음에. 이해했죠? 그럼 가봐. 남녀 해서 여기도 지금 3개씩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자로 갔더니 근데 여자도 뭐야? I하고 T로 나뉘지. I하고 T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나이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도 봤더니 역시 I하고 F로 나뉘었어. 얘는 이거랑 그림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I가 둘이고요. 그치? F가 하나. 물론 여기는 지금 또 나이가 변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도 나이란이 들어가는 거지. 여자는 I가 하나고 T가 둘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럼 뭡니까? 둘 다 베타고요. 베타고. 그치? 여기는 알파였고. 그럼 이번에는 식이 알파에서 그죠? 근데 얘도 3개였었고 여기도 3개였잖아. 6개 중에. 그치? 그러니까 0.5에다가 이번엔 베타도 되죠. 얘도 0.5에다가 베타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식이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 이렇게 된 거야. 틀렸을 수 있는데 왜 틀렸는지는 알고 틀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거를 알려주는 수업이었어요. 매우 유익했으리라 보고 이렇게 정리는 하시면 되는데 못했어도 나머지를 전체를 다 맞추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뒤에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가지고 일단 7회차 네. 또 선생님이 또 열심히 해설을 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야 선생님이 답변을 제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댓글에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선생님이 보는 대로 또 답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